저는 뭘 배우는 거 싫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정말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위에서 많죠. 네네. 이거 어떻게 주식을 찾아냈어요?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아,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저는 알려드릴 자신도 없고, 저는 그냥, 알 게 없어요. 제 머리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관심법이라는 얘기 하는 건데, 예? 제가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차트가 있어요.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보시면, 이성규 한번 보세요, 이거. 네. 이게 갔다가, 이게 미국 주식인데, 하나인데요. 이게 10불까지 갔다가 후 떨어져갖고, 이게 1불 뭐 얼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넉마주라 그러잖아요. 예. 몇천 원짜리. 예. 영어로는 페니스탁이라고 그래요. 페니가 5센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5센트짜리도 있죠. 50센트짜리도 있죠. 얼마 전에 뭐 떨어진 게 뭐더라? 뭐 해갖고 왕창 떨어진 게 있어요. 뭐 해갖고 이게 또 20분을 돼갖고 뗀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불, 3불인데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우리 딱한 종목 할 때 한 3주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 최고에서는 저거예요. 우리 병원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빈치라고 혹시 기계 들어보셨어요? 예. 다빈치. 어르신들 수술할 때 보면 다빈치로 수술한다는 얘기 하세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다빈치 만드는 거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몇백 달러예요, 그게요. 근데 그거가 90%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 회사가 트랜젠트릭스라는 회사인데, 예? 이거가 이제 로버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9월에 얘네가 FDA 들어갔네요. 그리고 1분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발표한다는데 이게 발표가 안 났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매년 적자죠. 이게 성공이 안 되면 이번에 끝나면 이 회사 뱅크럽시 간다는 얘기 많아요.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고 했죠. 이거는 센스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불 초반이었고 3불 이번에 거의 6불 갔다 왔어요. 순식간에 2주면 더블을 갔다 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 좀 떨어져서 지금 5달러 초반인데요. 이게 분명히 이제 적자를 망할 수가 있죠. 찬스가 있는데 이거가 또 발표를 했네. 4월 중순까지 FTA에서 얘기를 해주기로 했대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완전히 뱅크럽시 가는 거고요. 되면 이거 훅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뭐 5배, 10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찾아냈냐?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예. 막 팔 갖고 얘기하는 팔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빈치라는 걸 저는 병원에 가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어떤 애가 또 그 멘트가 나오는데 PPL이겠죠 여기. 네. 그건 너무 비싸냐 그랬더니 조만인가 뭐 또 그런 게 나올 거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드라마 속에서.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 막 찾아봤어. 미국 영어 자막을 찾아봤고 그냥 한글 자막이 있는 게 안 나와.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거. 그래갖고 제가 찾아내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찾았냐면,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이럴 순 없지 않냐? 근데 이 2불에서 5불 더블 갔었어. 이거 녹음한 다음에. 기억나죠? 네네. 트렌드, TRXC라고. 하여튼 미국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TRXC거든요. 제가 미국에 주식이 미치다고 써놨는데, 오늘 2% 떨어졌죠. 이게 뭐, 뱅크럽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찾아보시면 하여튼 4월 중순까지 FDA 승인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 얘기로는 좀 보조적인 거 내라 그래서 잘 또 냈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또 되면 이게 10배 간다는 얘기 미국 애들 많이 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이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네. 10년째 적자내는 수술용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 FDA 네. 근처도 못 갔지. FDA 근처도 못 갔죠. 이건 지금 파일링 들어갔어. 그래갖고 앞으로 열흘 안에 발표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1일이네 그러면 4월 요번주에 발표 나겠네. FDA 승인 받았네. 작년에 초에. 누가?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거가. 그건 조금 부품이겠지. 아니에요. 그 수술용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누가 쓴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랬고 10년째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얘는 FDA 승인을 받았지. 걔 못 받았잖아. 못 받았어 지금. 네. 못 받았어. 얘는 받았다니까. 하여튼 못 봤어. 네. 하여튼 시청자보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요. 넉마주 얘기하잖아요. 넉마주도 하시려면 미국 주식이 오히려 낫다. 네네. 왜냐면 미국 주식은 아까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 아까 또 물어보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도 좋고 미국 주식이 다 좋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건 좀 말하면 꼼꼼히 찾아봐요. 제가 나름 검색을 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네네. 이소영 교수를 검색하지만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프레스 릴리스한 거예요. 우리로 보면 공시한 거거든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거 링크를 찍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요즘은 영어 못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번역해 한번 들으면 웬만한 거 쏙 나와요. 네?
그 알아들 정도 나오니까요. 보시면 이게 또 요번 주 안에 결론 난다는 거예요. 되면 대박 나는 거, 안 되면 바로 그냥 뱅크럽시 갈 가능성이 커요, 회사가. 그 회사 자체도 다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몰린 거예요, 지금요. 지금 회사가. 근데 모르죠. 이게 또 되면, 이게 안 될 경우에도, 이번에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미국은 기술력이 그냥 인정받고 있거든, 나름. 승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면 또 딴 애가 완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치 같은 거 확 인수해버리지, 이런 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여튼 이런, 품절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품절주 중에서는 미국이 훨씬 낫다. 그리고 요즘 하여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주들이 10분의 20분의 토막난 게 진리비합니다.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2불짜리, 1불짜리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에 떨어지냐면 30%에 떨어진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잖아요. 리스크를 없이 그냥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스크 있고 한다 그러면 그거 충분히 인정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이렇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와타나베 부인도 마찬가지죠, 뭐. 와타나베 부인이 별거니? 그러잖아요. 한국만, 일본만 안 보고 외국 자산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국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뭐, 선물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 같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보러 당장 영업을 다시 한다 그러면, 전 무조건 미국이랑 중국 주식할 거예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관심 갖고 보시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이 뭐 드라마 보다가 한다는데 저는 농담이 아니라 드라마랑 영화 보다가 주식을 많이 생각해요. 예. 그렇게 머리가 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제가. 뭐 있을까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저께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은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좀 흘러내렸고요. 네. 상대적으로 어저께 정말 L전자의 실적은 깜짝 실적 정도가 아니야. 네. 완전 깜짝. 나는데 오늘 주가는 재미없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또 흘러내리는 모습. 아침에 주식에서 LG는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LG 그러면 뭐 그건 보합 정도, 약보합. L전자는 1% 이상 밀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체적 흐름 좀 맥 좀 잡아주세요. 네,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LG전자가 이제 가전사업부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분석들 어닝 서프라이즈기는 한데 하면서 점점점 해갖고 갤럭시 S5 때, S6 때도 그러지 않았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부품에 추가 발주가 없대더라.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1+1, 48인치 TV,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는 이제 전개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갤럭시 S7이 그런 프로모션을 한다는 얘기는 G5도 이제 비슷한 프로모션에 대한 쪽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판매량에 대한 쪽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IM 사업부에 대한 쪽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G5에 대한 출시에도 불구하고 매출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업이익에 대한 쪽에는 여전히 기여하지 못하는 IM 사업부가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오늘 역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흘러내리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내내 이제 상승폭을 유지하다가 전강 후약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알코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상 순이익에 대한 쪽이 1분기 주당 EPS가 주당 순이익이 EPS가 한 7센트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2센트 정도였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 이제 매출액에 대한 쪽이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4% 정도 조정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알코아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정규장은 4% 정도 올랐어요. 3.7 뭐 올랐다가요. 시간에는 결국 5% 가까이 마감됐는데요. 얘기했던 대로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더욱 한가한 것은 이거죠. 이제 회사가 스프레이스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이미 알려진 건데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인적 조정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전체적 알루미늄 가격의 반등이 시원치 않다. 뭐 이런 얘기에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주가 좀 밀렸다라고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뭐 소강 상태입니다. 사자 팔자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사자나 팔자 좀 특징적인 것 좀 봐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에 대한 사자 팔자 지금 외국인 매매에 대한 좀 보게 되면 오늘 그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금액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도 총선 영향 때문인가요? 어쨌든 금액에 대한 쪽은 또 작고 총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게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쪽이 지금 저거거든요.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옵션 만기 그런 쪽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들고 온 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핵심을 보게 되면은 이 가계 부채에 대한 쪽 지금 지금 가계 부채에 대한 쪽, 채권에 대한 쪽을 20년 만기에 대한 쪽으로 늘려주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총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특히 이제 이 주택 산업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올인되어 있는 현대산업이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총선에 대한 이슈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오늘 또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 네. 화요일은 인맥에 바로 그분 나오시는 분이? 인맥님 나오시죠. 오늘 은수저 나오는 분. 네, 은수저.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은수저보다는 아무래도 탐정. 중년 탐정 김정일. 근데 은수저 중년 탐정. 근데 이분이 나오시니까 오늘 꼭 좀 오늘 또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 정치인 관련주 고등학교 나왔다, 대학교 나왔다, 같이 나왔다. 이거는 뭐 넌센스다. 그래서 약간 수준 높은 사람은 정책을 얘기해야죠. 정책. 예? 정책인데 솔직히 이번에 제가 또 정책을 또 연구했거든요. 제가 또 나름 또 파는 사람인데요. 정책에는 3대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민의당까지 해서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청년 일자리인데요. 청년 일자리인데 이름만 다르고 다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그리고 이제 약간 특징적인 점은 이제 양적완화 이런 건 빼놓고요. 그게 들어갑니다. 새누리당은 저게 들어가요. 관광산업 활성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건설주가 이런 게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요. 일자리는 150만 개가 나온답니다. 거기서. 난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어야죠. 높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보면 각종 그린벨트 뭐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을 더 짓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쪽에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요. 국민은행은 ICT에 대한 개발 강조점이 들어갑니다. ICT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민주당은 더민주는 뭔가 있는데 뭐 산업 뭐 이런 것가 들어가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게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거. 이 주식이 사상체육가가 안 돼가는데 사상체육가에 딱 1,000원 모자랍니다. 근데 제가 본데 이게 해당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 한번 쳐주겠어요? 어떤 거요? 1. 천천히 불러야죠. 0. 네, 로또 하는 것 같네요. 100. 120. 120. 네. 저는 이런 게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라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뭐라 그러죠? 여당이 뭐야? 새누리가 만약 상당히 많이 이기잖아요. 압승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 있죠? 서비스 발전 기본법 있잖아요. 그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거가 야당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면 이렇거든요. 그냥 손 놓아버리죠, 이 친구들이요. 그러면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근데 이제 만약 반대하면 완전히 물 건너가면 주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만약 예를 들어서 150세 안 되더라도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뭐라 하냐. 3분의 2라고나? 있죠. 합리화법? 국회에서 막 통과시키는 법 있죠, 그거. 그래서 3분의 2가 되면 무력화시킨다는 법 있잖아요. 새로. 선진화법이 선진화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누리가 180석이나 무석 합석 180석이 안 되면 그 정도 안 되면 그게 유지된다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새누리당이 압승 쪽으로 가면 비옥수 같은 거가 하여튼 이런 지금 문제가 됐던 법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정부에서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요번에 통과가 안 되면은 정기국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법안을, 이건 제가 또 그거 알잖아요. 나름 또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올려있던 법안은 모든 법안이 폐기돼요. 그래서 다 새롭게 들어야 돼, 새롭게.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 빨라야 뭐 올해 연말이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하여튼 비옥스 같은 거, 저는 하여튼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저런 것도 올라가네. 디오도 또 올라가네. 뭐 디오 그런 거 올라가는 거 있겠고요. 또 뭐가 있나? 멜파스 이런 것도 또 뜬금없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다른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 의외로 또 쭉쭉쭉쭉 자주 올라가는 게 몇 개 있던데 아까 서현 같은 거 아까 누가 얘기했던데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좀 보냐. 물론 최근에 이제 포스코도 좀 올라오고 조선주도 좀 올라오고 조선군주 같은 경우는 또 인수합병 얘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부터 나돌았다는 얘기인데 나돌았던 얘기인데. 그렇죠. 네, 뭐 삼성중공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뭐 가격은 뭐 싸졌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시너지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좀 둘 다 수주한 게 없죠, 1분기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쪽으로 이제 뭘로 볼 거냐에 대한 쪽에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 7월달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라는 얘기하고, 근데 민관 협의를 거쳐서 또 한다라는 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을 판도를 바꿀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요즘에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빅데이터하고 늘 사물인터넷은 들어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갑자기 알파고 보신 거지? 네. 네트워크 분야에서 에너지 통신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금 뭐 카카오나 뭐 이런 쪽들 이런 쪽을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한류와 의학 바이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차세대 주력 산업,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차별화가 가능한, 아니면 이제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주력 산업에 지금 OLED와 차세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섹터가 하나 빠졌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나요? 이것들이 정신이 빠졌네, 매일경제가. 네네. 그거 들어가지. 한식. 한식? 한식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 한식은 빠져 있는데. 어저께 중기님도 갔잖아. 대통령이랑 송중 옆에 서갖고 하고 뭐 맛있게 드시고. 청계천 어디 뭐 만들었잖아. 네. 그 한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 뭐죠? 몰라요. 뭐 이명대 때 부인이 네네. 뭐 해갖고 엄청나게 날렸잖아, 그거. 날렸잖아. 거기 날려갖고 대표로 날린 사람이 누군지 아냐? 누군가. 저기 JYP가 날랐죠. JYP가 뉴욕에 엄청 호화스러운 레스토랑 3개 했다고 완전히 날려버렸잖아. 다 날렸어요? 벌써? 다 날렸죠. 그거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벌써? 네, 문 닫았죠. 벌써 닫았군요. 네, 근데 JYP 돈인지 뭐 개인 돈인지 모르는데 완전히 날렸죠. 투자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관련된 민관 협의회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하이닉스, LG와 한미약품,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SM엔터, CJ ENM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M, CJ ENM, CJ그룹주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CJ그룹주 이런 데도 열심히 이렇게 참석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봐서는 시장에서 돋아오는 루머는 좀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한류, 뭐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얘기 좀 들어가기 전에 좀 무거운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분이 어저께부터 아니야 맞는데 키오미토키님도 그렇고 어저께부터 자꾸 미드를 추천해달라. 미드 추천한 건 돈 받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약속된 게 아니잖아. 우리 방송의 주제가 아니잖아. 근데 또 원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제가 또 하나 추천할 게 있겠는데 이거는 딱 보시면 이런 첫 시즌 1에 첫 번만 보면 저희 2학년이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런 걸 좋아하네 그런 분 있어. 제가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이거 하도 말씀드려갖고 해드리는 거예요. 벤쉬라는 게 있습니다. 벤쉬. BANSHE. 이거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별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키오미토키님. 근데 이거는 상당히 하드한 폭력물입니다. 하드한 폭력물. 그래서 뭐 양어도 나오고 하여튼 하드한 거예요. 하드한 거 폭력물인데요.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 약간 했죠. 근데 시즌 3까지 나왔고요. 네.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 시즌 4가 파이널로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하죠. 파이널 시즌을 예고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기권 봤는데 다음 시즌 또 훅 넘어가면 짜증나거든요. 이번에는 파이널이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약간 방향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순수 폭력물입니다. 순수 폭력물. 네, 순수 폭력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본론에 어긋나는 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PD님이 벌써 들어가 보셨나봐. 근데 이게 보시면 엊그저께 뉴스인데 제가 왜 얘기해드리냐면, 중국에서 갈아타면 항공권비 반값, 인천공항 비상 뭐 이런 게 뉴스에 났을 거예요. 그저께 뉴스에 났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며칠 지난 뉴스인데 대한항공 요새 좀 오르잖아요. 네. 대한항공 좀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건 내가 칭찬해 줘야 돼. 이런 아직 1년 만에 매수가를 올린 증권사가 나타났네. 네. 디모 증권사에서 네. 대신증권에서 레포트 쓴 것 같아요. 진짜 잘 썼어요. 네, 잘 썼어. 근데 인정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8천 원 정도 올렸어요. 대한항공은. 근데 이유는 맞죠. 유가도 내려가고 원화도 환율도 효과도 좋았다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논리대로 근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저는 그냥 많이 싸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중립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팔 필요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올라갈 주장은 내가 한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중국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절대적으로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엄청 심하다라는 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항공주로 살려면 왜 대한민국 항공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중국 동방항공이나 이런 거 살 것 같아요. 서비스는 후졌다. 서비스 후진 거 알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많은 걸 사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는데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제가 왜 다시 보느냐면 중국에서 갈아탄 항공권 반값이라는 거가 그만큼 그쪽으로 유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허브 공항을 노리는 거야. 상해나 이런 애들이. 그잖아요. 네. 그럼 관련주는 뭘 사야 돼요? 북경 공항이 상장됐으면 그걸 사는 거고, 상해가 상장됐으면 상해를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대한항공이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 이슈는 상해 디즈니랜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해 디즈니랜드 하고 나서 디즈니랜드 주가는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면 디즈니랜드 또 유력한 차기 후계자가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슈가 거리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디즈니를 팔고 타이완을 사야 된다 복잡한 얘기 많은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게 진짜 고용이다 이거죠. 진짜 고용. 예? 우리나라 관광산업화에서 15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중국의 상해가 이번에 딱 10,000명 고용한대요. 10,000명. 중국에서 10,000명 고용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일은 전혀 아니죠. 큰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도 상해 디즈니랜드가 예를 들어서 수원 디즈니랜드다. 네네. 그러면 5,000명 고용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다 이거죠. 영종도 디즈니랜드 한다고 그랬는데. 하라 그래. 하면 그때 좋죠. 네네. 하고요. 근데 바람 불면 엄청 추운데 거기가. 그러니까요. 될까 모르겠어. 근데 그거 하면 되죠.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 게 진짜 고용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 정말 나오면 10,000명 이런 거가 진짜다. 잠깐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보고서 내용들인데 잠깐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중국 경기 지표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CPI가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2분기 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6조 위안을 투입해서 SOC 프로젝트에 대한 쪽에 투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4월 달에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러니까 지금 IMF 총재가 경기가 안 좋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쪽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진핑 주석은 그 독일 외교부장 만난 그 자리에서 야, 중국 좋아지고 있다 지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독일 공업 4.0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2025 그 중국 발전 전략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얘기죠. 지표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3월 수출 증가율이 10%가 지금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수출에 대한 쪽이 개선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일선 도시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BDI 지수는 반등을 하는데 CCFI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혀 개선이 없어요. 컨테이너는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BDI가 그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 부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에 대한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에 대한 상승이겠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그 뭐 채권 이머징 시장에 대한 주가도 끌어올리고 유가도 올리고 BDI도 끌어올리고 다른 원자재도 끌어올렸는데 결국에 또 유가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이 달러겠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더 약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좀 관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달러. 그러니까 이 달러에 대한 약세가 추가적으로 약세에 대한 폭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를 해소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 이렇게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중국에서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굴삭기 판매도 전년 대비해서 18.3%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굴삭기 판매량에 대한 쪽이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샤니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판매 대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샤니가 당연히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러, 그다음에 두산, 뭐 그다음에 중국 업체 하나, 뭐 현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굴삭기 내수 판매 그 중국의 이제 그 월별 그 중국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굴삭기 판매에 대한 쪽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굴삭기 판매에 대한 쪽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반응을 했고 시장에서 이렇게 그 좀 반응이 있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보고서에서도 그 4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굴삭기 판매에 대한 쪽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굴삭기 판매에 대한 쪽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쪽은 좀 더 살펴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배기가스 강화 규제로 인한 그 영향. 그래서 이제 가수요. 인한 가수요. 그리고 재고 소진을 위한 프로모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밀어냈다는 얘기네요. 그죠? 밀어내긴 했다. 얘기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4월, 5월까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약간 미국 주식에 흥미로운 거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던 스파이스 아세요? 조던 스파이스가 뭡니까? 조던 스피스라 그럴까 뭐라 그래? 몰라요. 이거 모르세요? 모릅니다. 저는 골프를 잘 안 좋아하는데 어저께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어저께 어저께 챔피언십 마지막 날이었을 거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전 슬쩍 뭐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봤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엄청 미스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 쿼드러플 뭐 복이냐 뭐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래갖고 무너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졌어요. 이 양반인데. 근데 이 양반이 져갖고 주가가 언더아머가 박살이 났네. 언더아머가 5%가 떨어져서 어저께요. 5%. 물론 딴 요인도 있는데 5%가 떨어졌어요. 예? 완전 독자가 날라났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약간 엄한지 이것 때문에 막 뉴스가 어저께 하루 종일 뉴스예요. CNN은 계속 스포츠 뉴스예요. 탑이에요. 코드 뭐 4번인가 들어왔는데 6번, 7번 쳐서 난리 났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방송에서 보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뭐 더블 보기로 막아야 되는데 안 돼갖고 쿼드러플 했다 뭐 제가 클립 그걸 봤는데 제가 이 양반이 이 친구가 그 언더아머의 소속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5%로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지, 지금요. 네네. 물론 모건 스탠리도 그 여기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워낙 생각보다 올 1분기에 매출이 안 난다. 실적이 안 나올 거라 얘기가 떨어졌거든요. 다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면요. 어디 나오니? 해놨는데 이거 없었어. 없었네. 이거거든요. 이건가? 보시면 딱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동부 시간으로 10시 반. 동부 시간 10시 반인데요. 72승 9패라고 있어요. 지금 이 팀이요. 워리어스라는 팀이. 뉴저지의 골든 워리어스, 스테이트 워리어스 72승 있는데요. 예전에 마이클 조단이 있던 브루스 시카고 불즈가 72승 10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한 게임 더 이기면 73점으로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예? 그 언더아머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나이키도 오늘 떨어졌어요. 재미난 건 나이키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예전에 장우수 부장이 얘기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요번에 1승을 더하면 언더아머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4월 13일 날 10시에 뉴욕 시간을 오후 10시 반입니다. 경기가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이거든. 마지막 게임 이번 시즌. 뭐 우승 지구 2승 다 끝난 거가 되고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게임 남았는데 지금 72승 9패.
예, 근데 최근에 보면 몇 번 졌죠.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여튼 요번에 엄청나게 관심이 이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뭐 일부 끝내자. 지금 그 보고서로 하나 들어갈 텐데요. 보고서로 바로 들어가죠. 네, 보고서로 들어가시죠. 예. 안 돌리나요? 그냥 갈까요? 네, 저기 레포트 봐주세요. 네. 네. 딱 보면은 네. 이제 딱 그림을 딱 먼저 한번 보시죠. 그림을 그림. 딱 보게 되면 네. 이양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이게 도대체 중국 성형대국 중국해요. 아니 이 자식 또 어디서 베꼈어 이 자식 이거? 80몇 페이지짜리로 83페이지짜리로 자식들. 많이 준비했겠죠. 이 자식들. 친구들도 많이 준비한 거죠. 83페이지면. 근데 이게 순식간에 베꼈네 순식간에 이것들. 83페이지짜리도 있고 요약본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방송하고 왔어요. 이거랑 네네. 상관없이. 네. 솔직히 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 성형외과 그러니까 조사는 이거는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나보다 많이 알아? 뭐 의료대중화 이런 얘기 쭉 하고 나보다 있고. 많이 아냐고. 그건 모르죠, 저도. 확 기분 나빴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이 쭉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뿌띠 성형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띠 성형에 대한 쪽은 요거가 지금 짧게 정리된 거, 요거는 이제 되게 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긴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본도 또 따로 내놨어요.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약본. 이것도 지금 따로 내놨는데. 아 잠시만. 네네. 제가 하면 잠깐 잡아주세요. 네네. 이거 제가 웬만하면 링크 안 걸어드리는데 네. 이거 제가 하고 왔거든요. 음. 아 자식들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야 이거 내용인데 80페이지짜리보다 제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이거 보고 나중에 이제 링크 걸어뒀으니까 네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 성형 시장에 대한 쪽이 약 210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거다. 2020년에. 네. 그러니까 미용 시술 중심이 될 거고 중간재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CFDA 승인 업체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 아시잖아요. 차이나 FDA라고 보시면 됩니다. CFDA. 그래서 한국 성형 중간재 업체 필러와 보톨리는 톡신의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중국 선호주로서는 블루매직 뭐 아니면은 뭐 하우 뭐 그 중국 업체들까지도 얘기를 좀 자식 해주고 아직 기분 있습니다. 나쁘네. 저거 홍콩에 상장되는 거든 두 개? 네네. 둘 다 홍콩에서 상장돼 있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이제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중국 성형 산업에 대한 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 재료에 대한 쪽을 이해하는데 하나는 보톨리는 톡신, 그죠? 이거는 보톡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보톡스의 그거고 HA 더말 필러. 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건 필러 이제 그 충전하는 거죠. 필러. 그래서 이제 중간재에서 필러, 보톡스, 의료기기 이 세 가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더말 필러 같은 경우는 유통이 20%만이 정식 인가 업체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 80%는 보따리상에 대한 제품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 유통 경로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지금 그 업체들의 이너서클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네네. 오늘 기분 나쁜데, 네. 저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네. 화면 잡으세요. 제가 네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완전 전문이잖아요. 네. 제가 화면 잡으세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냐, 성형 수술이 얼마만큼 크냐는데 지금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키우냐 이거. 네. 그런 건데요. 아까 보는 링크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이 시술 건수는 4위입니다. 4위. 4위예요. 이거 잘 보세요. 4위예요. 지금요.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 있죠. 중국. 보이지도 않아. 아래에서 꼴찌에서 우리예요. 네네. 인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엄청 커질 거라는 게 이게 시장이. 시장이 엄청 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건데 제가 딱 찍어드릴게요. 회사 이름을요. 미국에서는 젤틱이고요. 젤틱. 냉동 지방흡입이 지금 사상체 효과 가고 있고요. 홍콩에 딱 있어요. 홍콩. 유니온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온 메디칼. 3월 달에 상장 회사입니다. 3월 달에 상장 회사가 미용 성형 전문 체인이에요. 그게 어저께 했던 닥터 리본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닥터 리본의 모회사가 되겠고요. 앞서 저친과 신한증권에 나온 두 개 있죠. 네네. 그거는 홍콩에 있는 보톡스의 하이록스 뭐죠 있죠. 네네. 그거 제조업체인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인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만들어.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는 이거예요. 유니온 메디칼. 홍콩에서. 중국도 몇 개 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유니온 메디칼이랑 미국에서는 젤틱. 이게 핵심이다. 오늘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그 자료도 잘 나왔으니까 이거가 지금은 상당히 핫하거든요. 미국에서. 그것도 신한금융 자료인데 네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변동성이 큰 불안한 시장 때문에 주식 투자도 고민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ISA 제도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똑똑한 자산 관리, 키움 ISA가 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왜 똑똑한 자산 관리 키움 ISA일까요? 하나, 키움 ISA는 수수료가 0%. 키움 ISA를 이벤트 기간 내 가입했을 경우 1년간 수수료는 0%. 둘, 키움 ISA는 세전 연 7.0% RP 제공. 세전 연 7.0% 우대 혜택 RP를 가입 금액의 최대 30%까지 편입하는 키움 원급 지급 추구형 플러스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착순 800억 원까지 판매합니다. 셋, 키움 ISA는 스마트하다.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키움 ISA를 개설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키움 계좌 개설 전용 앱을 통해 실명 확인과 신청서 작성, 신분증 촬영, 본인 인증의 4단계를 거치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복수의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거나 영상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좌 소액이체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입도 편리해지고 키움 ISA가 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지 아시겠죠? 똑똑한 자산관리 키움 ISA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ISA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알죠. 키움 ISA 아직도 모르세요? 똑똑한 자산관리 키움 ISA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